수도 코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 중 입력은 로스 펑션과 통합 함수, 그다음에 가중치들, 그다음에 마이닝의 난이도 역시도 존재를 하고요. 이거의 출력은 새로운 블록이 되겠습니다. 채굴자는 우선 이 셰플리 밸류 벡터를 제로 벡터로 초기화를 하고요. 또한 연산을 얼마나 반복했느냐에 대한 반복 수치를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셰플리 밸류를 구하고 있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셰플리 밸류를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셰플리 밸류 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되게 큰 비용을 요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셰플리 밸류 연산은 다음 두 조건 중에 적어도 하나가 만족되는 한 계속 연산을 반복을 하고요. 이 반복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정확한 셰플리 밸류 값으로 수렴을 해나가는데, 새 블록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블록을 받았는데 검증에 실패했다면 계속 채굴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채굴 과정과 동일하고요. 한 반복이 있을 때 이 반복에서 연산 결과를 저장할 임시 벡터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로 벡터로 형성을 하고, 이 st라는 벡터는 반복에서의 딱 한 번만 사용이 되고, 채굴자가 무작위로 어떤 K명의 Federated Learning 클라이언트들의 랭크를 결정을 짓습니다. 이 랭크라는 게 순서의 무작위성을 그냥 결정을 짓는 거고요. 즉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그 순서 중에 첫 번째 엔티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가중치를 가지고 통합 함수를 거쳐서 손실을 구하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 것만 가지고 손실을 구하게 되는 거고, 이 손실을 구했을 때의 값을 임시 벡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두 번째 엔티티부터 마지막 엔티티까지 여분의 컨트리뷰션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가중치들을 통합을 해서 손실을 구해서 두 값의 차이를 임시 벡터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즉 내가 포함됐을 때의 손실과 내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셰플리 밸류의 리스트인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모든 이전 반복들과 이번에 새로 구한 반복에서의 임시 벡터의 평균을 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했던 이 벡터와 시간, 타임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전송된 S와 타임을 받게 되면은 채굴자가 수신한 이 모든 셰플리 벡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타임들을 이용해서 가중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평균을 냈을 때 어떤 새롭게 받은 S와 평균을 낸 S바 사이의 P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만약에 이 거리가 채굴 난이도 D보다 크지 않으면 이 S를 채굴한 채굴자가 위너가 되고요. 새 블록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난이도 D는 동적으로 변환을 하고, D라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거리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 되고요. D가 크면 클수록 부등호가 좀 더 느슨해지기 때문에 쉬운 채굴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굴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블록을 수신을 하게 되면은 이 블록을 검증하고 나서 검증에 통과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블록체인 리스트에 추가를 함으로써 체인을 확장하게 되고요. 전체 마이닝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다음 블록 채굴로 넘어가게 됩니다.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직관적으로 그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P 디스턴스가 결국 난이도 D보다 작은 블록을 찾은 채굴자가 위너가 되고 그 블록이 뉴 블록이 된다 나타나고 있고요. 각각이 구한 이 셰플리 밸류들에 대해서 평균과 얼마나 가까우냐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이 셰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랜덤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랭크를 결정짓는 것도 랜덤으로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원래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셰플리 밸류를 올바르게 구한 셰플리 밸류랑 유사하게 가도록 근사를 하게 되는 건데, 비슷한 효과를 서로 랜덤으로 뽑은 그런 밸류에 대한 계산을 통합하는 걸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통합된 셰플리 밸류가 좀 더 진짜 셰플리 밸류랑 근사한 근사값이기 때문에 이거에 얼마나 가깝게 구했느냐를 통해서 위너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블록은 다음과 같은 필드들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셰플리 밸류에 대한 평균값 이런 필드랑 실제로 위너가 가지고 있었던 제시했던 그 승자의 셰플리 밸류들 이런 것들 항목이 추가가 되었다. 대신 논스 필드 이런 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 바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랜잭션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여기서는 태스크, 아까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셰플리 밸류를 구하라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한 명세도 바디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록을 구함으로써 셰플리 밸류를 구하게 됐으니까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평균 낸 셰플리 밸류에 따라서 프라이스를 학습에 참여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 클라이언트들에게 배분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난이도 자체는 동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채굴자들의 전체 채굴 파워와 블록 생성의 속도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블록 생성이 너무 빠르거나 채굴자들 채굴 파워가 너무 커지면 D 자체를 크기를 줄여버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D 자체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으로서 살펴보면 embedded 러닝 모델 요청자가 예산을 예치를 하면 총 예산 V가 FL 클라이언트들과 블록체인 채굴자와 FL 서버에게 배분이 되고요. 트레인 프라이스와 컴퓨테이션 프라이스와 셰플리 밸류 프라이스인데 트레인 프라이스는 말 그대로 훈련을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거니까 훈련을 한 FL 클라이언트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컴퓨테이션 프라이스는 모델 통합을 해준 대가로서 FL 서버에게 지불이 되고 SAP 프라이스는 셰플리 밸류를 계산한 거의 대가로 채굴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분할비는 사전에 합의된 걸로 결정이 된다 하는데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기보다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단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형식으로든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분할이 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7대 1대 2로 분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미리 해둡니다. 모델 요청자로부터의 V값, 총 예산, 그리고 최종 통합된 셰플리 밸류의 값을 가지고 V를 배분을 하게 되고요. FL 서버가 총 예산 V를 수령을 하면 트레인 프라이스와 SAP 프라이스를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을 포함해서 훈련 태스크를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모델이 잘 훈련이 되게 되면은 셰플리 태스크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시를 하게 되고 블록이 채굴이 되면은 FL 서버가 위너에게 트레인 프라이스와 SAP 프라이스를 다 전송을 해주고요. 블록 위너가 다시 트레인 프라이스를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저마다의 셰플리 밸류만큼 자기 기여분만큼 트레인 프라이스를 나눠 가지는 게 되는 거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배트코인을 평가하기 위해 블록체인 환경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현실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합학습을 구성을 했습니다. 평가 요소는 배트코인이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즉 훈련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POSAP의 연산 비용이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트레이닝셋 6만 장, 테스트셋 10,000장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요. 텐서플로우를 써서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DNN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통합 함수로는 fed average, 그냥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FL 서버 한 대랑 100명의 FL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는 게 각양각색이 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은 10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당 10명씩이 또 들어가게 했습니다. 각 그룹의 데이터셋은 10개의 프리셋 퀄리티 레벨 중 하나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품질을 레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0레벨이 있고 1레벨이 있고 9레벨까지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이 레벨에 대응되도록 그룹 0번은 데이터 퀄리티 레벨이 0이 해당되도록 그룹 9번은 데이터 퀄리티 9번에 해당되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품질에 따라서 나눠줬고요. 각 로컬 클라이언트는 모델을 20번씩 훈련을 합니다. 합의 노드는 도커를 통해서 돌렸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스펙을 명시하는데 뭔가 오타가 되게 많아가지고 정확한 스펙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P 디스턴스에서 P는 2를 사용을 해서 오일러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데이터 퀄리티는 어스 무버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분포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훈련 데이터 분포랑 전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분포를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체 엠니스트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만약에 저 거리가 크면 클수록 전체 엠니스트 데이터를 포괄하지 못하는 분포에 해당을 하니까 약간의 그 편향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9번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EMD, 거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낮은 품질의 데이터셋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퀄리티 타입에 대해서 셰플리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 타입 T0의 클라이언트가 셰플리 밸류가 제일 높게 나왔고요. 타입 T9의 클라이언트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포를 잘 추정하고 있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셰플리 밸류가 높게 측정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품질이 낮아짐에 따라서 점차 그 셰플리 밸류가 감소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Y값을 보면 0을 기준으로 절반의 클라이언트는 양에 기여를 하고 절반의 클라이언트는 음에 기여를 했습니다. 즉 셰플리 밸류를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셰플리 밸류가 음의 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얘가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진 않았습니다. 양의 긍정적 기여를 한 친구들만 보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블록 생성 시간을 살펴봤는데 셰플리 연산 중에서 아까 그 반복 과정이 들어갔었는데 몇 번 반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difficulty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는데 difficulty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쉬워지는 거니까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 d에 대해서 x축을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d가 커지면 커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고 채굴 난이도가 오름에 따라서 반복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이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약 2,500번 정도의 반복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2,500의 수렴을 하니까 상한이 존재를 하고요. 상한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프랙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패드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연합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페이먼트 시스템이고 저자들은 블록체인 베이스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블록체인과 연합학습 네트워크 두 개를 병렬적으로 좀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각 연합학습 클라이언트의 셰플리 밸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프로브 오브 셰플리라고 하는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이 SV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한이 존재해서 프랙티컬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